수동 공격적 행동 혹은 대화법이란 직접 불만을 말하지 않고 빈정거리거나 무시하는 등의 간접적인 행동으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을 지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도외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분노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니오라는 뜻일 때 예라고 말하거나 스스로 피해자 입장을 취해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유행한 교토식 화법 혹은 영국식 화법이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수동 공격적 대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토식 화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따님의 피아노 연주가 훌륭하시네요. 특별한 맛이네요. 와 같은 말들은 얼핏 듣기에는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피아노 소리가 시끄러우니 그만두라는 뜻. 그리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이상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간에서는 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친구 사이에서 특히 사회생활할 때 이와 같은 수동 공격적 말을 들으면 괜히 속이 시끄러워지는데요.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아하고 교양짐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스트 분이신데 또 아사님의 후기에 의하면 가장 게릴라 같은 에피소드를 녹음한 게스트라고도 하는 분입니다. 우기님을 다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정적. 아무도 관심 없었다. 죽지 않고 다시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뭐 지금 솔직히 근황 토크를 잠깐 하자면 죽어가고 계시긴 하세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장염에 걸려서 골골대고 아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틀 동안 좀 요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끼가 쌓였는지 뭔가를 뱉어야 약간 이제 좀 나아지는 성격인가 봐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되게 각성 상태로 되게 머리가 맑아요. 너무 좋습니다. 또 이제 비워내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 스님분들 뭐 아니면 인도에서 약간 단식 기간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쵸, 약간 라마단 약간 기간처럼. 라마단 기간처럼 뭔가 어떤 그런 영험한 뭔가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서 또 깨어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녀의 그 도끼 부분을 눈치채자마자 제가 사실 팟캐스트 녹음을 하자고 얼른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면 원래는 오피셜리 내일 녹음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가 이제 우기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전에 듣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건강 상태는 뭐 그녀는 금방 나을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았는데 내일 녹음이 가능할까가 걱정이 돼서 잘 살고 있니? 라고 연락을 보내드렸는데 그녀의 말하는 뽐새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저 나름 괜찮았나 봐요. 첫날에만 좀 아팠고 두 번째 날에는 그냥 응. 비워내기만 하니까 이제 그냥 포카리 2리터로 4병을 살았거든요. 4병으로 이틀을 살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살만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했었던 게 이게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녹음을 하자고 하고 지금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람이 이틀 내내 쫙쫙 비워내면은 탈수 증상이 오고 뭐 정신은 영롱하지만 몸은 좀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 화면으로 보이는 때깔이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쵸. 보통 그러긴 한데 저도 오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냐면 제가 원래 이쪽 손목이 잘 안 잡히거든요. 네네. 어머 붓기 싹 빠진 거 봐. 어머 잡히는 거 봐. 원래 여기도 안 잡혔어요. 지금 네네. 다 잡혀요. 근데 이게 근손실이 난 것 같지는 않으세요? 얼굴 형태를 보면 이렇게 수척해지진 않았는데 그럼 여태까지 그게 다 부종이었던 걸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부정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다이어트 한다라고 해도 저는 거의 2주나 3주에 한 번씩 맥주를 좀 마셨기 때문에 어머. 이게 다 안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이번 계기로 통해서 이렇게 쑥 내보냈을 수도 있다. 디톡스를 제대로 했다. 위고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장염 한 번만 걸려보세요. 그래서 장염은 어떻게 걸렸는지 살짝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좋은 사람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 네. 집에 초대를 당해서 이제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당했구나 초대를. 네 좋아요. 그쵸. 이제 당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기로 했는데 그분 이제 베란다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베란다인데 거기서 이제 네. 캠핑 분위기로 내기 위해서 또 고기 양이 많았어요. 목살 1kg, 어, 삼겹살 어머. 1kg. 둘이서 먹는데.
아, 훌륭해요, 맞아요. 훌륭해요. 맞아요. 근데 다 먹지는 못했고, 네네. 이제 그 캠핑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 숯불로 구우려고 이렇게 작은 숯불 하나를 해서 이제 불판에다가 초벌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판에서 한 번 더 구워가지고 먹는 식으로 했는데 예, 일단 그 그림 자체는 되게 낭만적이에요. 맞아요. 이제 근데 그날 저녁부터 좀 배가 이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정체를 알게 됐죠. 사실 그 숯불 그릴을 씻질 않았다. 산지 얼마나 됐는데. 그건 몰라요. 얼마나 그게 고여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고기를 굽는 그 참숯에 굽는 그릴은 구매한 이래로 한 번도 씻은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상태다. 저는 얼마 안 됐다라고 믿고 싶긴 한데 이게 사람 일은 네. 그 굳이 몰라도 되는 건 파헤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묻지 맞아요, 않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게 의심이 가장 되긴 하지만 또 알 수 없죠. 이제 사실 구워 먹다가 설 익은 거를 잘못 먹었을 수도 있고 또 요새 또 날이 너무 더우니까 또 베란다에서 고기가 좀 오랫동안 이제 참숯으로 구우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이제 또 어떤 뭐 세균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음, 그럴 수 음. 있어서 뭐 저는 덕분에 이번 주말 편히 쉬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또 어떻게 보면 덕분에 감사하게도 또 디톡스가 또 원활하게 잘 됐고 사람을 안 만나서 쌓였던 그 어떤 사회생활의 도끼가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잘 배출이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맞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우기님의 끼를 또 제대로 펼쳐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너무 좋죠.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건 그분이 안 네. 듣기를 바라면서 말하지 마. 쉿! 우리들만의 영원한 시크릿. 진짜 영원한 시크릿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비꼬기 스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를 정했던 것도 일단 우기님이랑 슬슬 녹음을 다시 해야 되는데 주제를 뭐로 정할까라고 하다가 영어 회화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고 거기 단톡방에서 우리 우기님이 등장하기 전과 후에 텐션 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모두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나간 뒤에는 잘 모르죠. 그게 정말 제가 단톡방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쵸, 사실 자유로운 영혼이죠. 나갔을 때 얼마나 조용한지를 몰라요. 너무 조용해요. 진짜 정적이요. 사실 이렇게까지 요즘 활성화돼 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야 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이런 사랑에 힘입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약간 샌드백으로서 아, 맞죠. 열심히 이제 잘 맞아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비꼬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이제 저랑 좀 친하신 분도 굉장히 비꼬기를 잘하시는 분이고 보통 교양진 분이 아니시죠? 그쵸. 그분은 넘사벽이죠. 한번 나오셔야 돼요, 그분도. 맞아. 항시 저희들끼리는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세 명이서 녹음하면 기깔 나겠다라고 하고 심지어 전에 제의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어떻게 상황이 좀 잘 맞지 않아서 유야무야 좀 미뤄지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우기님을 후드려 잡는 그러니까 우기님이 잡혀드리는 머리채를 내어주는 그녀의 존재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녀는 감히 말하자면 퀸이에요. 어떤 다른 결의 퀸이 사실 퀸도 되게 여러 가지 퀸이 있는데 그녀는 정말 퀸이에요. 맞아요. 교양 퀸. 뭐랄까 교양에도 여러 가지 교양이 있잖아요. 뭐 어떤 밈을 많이 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교양이 넘친다든지 그녀는 후자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교양이 넘치고 약간 아갈머리 퀸 기질도 살짝 있으셔가지고 그쵸.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슬픈 사연이 있을지는 대충 짐작이 되긴 하지만 그녀도 고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미줄이 도저히 거치지가 않아서 먼지가 너무 쌓여버린 거겠죠. 먼지일까요? 과연 먼지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숯 그을음이었을까요? 그건 모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이런 수동적 공격, 비꼬기 이게 요새는 좀 밈으로도 정말 많이 활용되고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서로 일부러 비꼬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비꼬기 때문에 재밌게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평소 사회생활 할 때도 사용하시나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머, 네.
이제 가끔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느덧 나이가 이제 낮은 직급의 나이가 아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을 그쵸. 만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어떤 업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할 때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단 말이죠. 네, 속이 터지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말을 해야죠. 네네. 참 자유분방하구나 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디자인 팀의 막내 친구가 있어서 음, 어떤 디자인에 대한 이제 조언을 어떻게 보면은 첨언을 한 거죠.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첨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좀 못 알아듣길래 음, 라시 그랬다고 들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어, 잘 안 네. 보인다고 하니 이게 실제로도 해야 된대 라고 이게 넘기긴 했지만 약간 네네. 그런 식으로 조금 대놓고 너 이거 못 알아먹어? 라고 하면 오히려 그쵸.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차라리 못 네네. 알아먹더라도 내 기분이 좀 더 낫기 위해서 좀 비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어린 친구들이 비꼬는 걸 인지를 해요? 아니면 그냥 까르르 웃고 넘어가요?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죠. 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이제 우기님이 그냥 나의 기분만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 어쨌든 나는 표현이라도 그쵸. 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군요. 그쵸.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그나마 약간 위안이라면 위안이고, 친구들 네, 사이에서는 같은 비슷한 나이대라 그런지, 당연히 그쵸. 비꼬면은 무슨 말 하는지 딱 알아오잖아요? 그쵸. 미친 듯이 사실 이게 바로 오죠. 바로 느낌이 오죠. 그쵸. 이제 칭찬을 가장한 비난이라든지, 그쵸. 힐난이라든지,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느끼기 때문에, 음, 제가 대하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던지, 아니면은 샌드백이 되어서 네네. 들이박던지. 아하. 근데 이제 사실 그 우기님 같은 경우가 애초에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편이긴 한데 타격감이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타격감이 좋다는 게 그냥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우기님은 그래 어디 한번 때려봐라는 텐션이 항상 느껴져서 너무 재밌게 주변 사람들이 저 여자는 전혀 타격감을 받지 않는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저도 어느샌가 그런 텐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툭 던졌을 때 사실 음흠. 그 단톡방을 보면서 한 네다섯 번씩 고민을 해요. 이거 물어야 돼, 말아야 돼? 그쵸.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이제 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드는 건데. 그쵸, 이제 물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물때가 좀 더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평일에 일에 지쳐 있을 때 한창 단톡방이 되게 활발한데요. 퇴근하면 되게 조용해지는데요. 근데 그 업무 중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좀 지칠 때, 그 단톡방을 보면 도파민이 싹 돌아요. 그러신가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 참전하잖아요. 그쵸, 이제 옴파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저 여자는 네, 저 여자는 절대 F가 될 수 없는 여자다. 맞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곧 나오실 뭐 퀸키님께서는 나타날 때 뭐랄까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하는 말은 좀 아픈가요? 그분이 하는 말은 기분이 나쁘고? 그쵸. 약간 뭐랄까 저에게 하는 말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뭐가 어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좀 하체가 좀 발달되어 있는 형태예요. 뭐 누구나 다 맞아요.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하체를 보고 정말 대단한 하체다. 네. 중전 골반이다. 맞죠. 이제 흰키님께서. 네. 킹키님께서 이제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너는 후궁 중에 1등이었다. 굳이 꼭 중전이나 이런 걸로 정실로 안 쳐주시더라고요. 절대 안 하죠. 그럼요. 잘 나가는 꼴은 또 볼 수 없거든요. 아, 그쵸.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은근하게 좀 약간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지는구나. 속으로는 인연이? 이게 올라옵니다. 어머. 근데 또 거기 또 대바라지게 그냥 잘 쳐맞으세요? 그런 말들에. 그니까요. 제 불찰이죠. 그럼 또 제가 했던 말 중에 상처됐던 말이 있어요? 뭔가 아팠던 말이 있어요? 옴파님은 뭐랄까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온다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냥 이제 보다가 재밌어 보이면 그냥 저도 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할 말이 별로 안 나온다 해야 되나?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이제 네. 킁키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 속을 살살 긋는 느낌이라면 네네. 웅파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수를 한 방에 팍 꽂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아하,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그게 아팠다고 해서 저는 순간 덜컥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었나? 라고 자아성찰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서로 그쵸. 이제 비꼬는 장난을 할 때 맞아요. 은근하게 네. 비꼬는 사람과 대놓고 하는 느낌의 차이라는 거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제 하체를 계속 예시를 들고 있긴 하지만 킁키님은 네. 저보고 이제 후궁 1등의 골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반해서 이제 뭐 웅파님이 네네. 이야기할 때는 그 골반 고칠 수 없다. 아, 맞죠. 팩트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참, 그쵸,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비꼬는 것과 또 수동적 공격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거를 먼저 물어봤었는데 사실 사회생활에서 저도 종종 쓰는 게 결국에는 우기님처럼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정신승리하려고 쓰기는 해요. 근데 저는 우기님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솔직히 그런 센스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인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비꼬냐면 그러니까 스스로 뭐랄까 이것도 정신승리인데요. 저는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에 잘 호응해주는 걸로 꼽을 주거든요. 그게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많이 느껴져요? 가끔 느껴진다 해야 되나? 약간 음, 음파님이 뭔가 재밌을 때는 약간 듣고 계세요. 약간 집중을 하면서 약간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듣기 싫을 때 네. 아 그렇구나. Thank you. 네. Next.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사회생활 할 때 특히 이제 뭐 하급자라든지 아니면 저에게 일을 배우는 친구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선배님들 중에서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각자의 시선은 다르겠지만 그럼요. 있죠. 네,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상대방이 하는 일들을 그냥 칭찬하고 넘겨버리는 걸로 더 이상 내 신경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기님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세요? 수동적 공격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네, 이제 뭔가 비꼬아서 너 약간 이렇구나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네네. 상대방을 자기 꽤 본인이 넘어가게끔 만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혹시 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하고 약간 입씨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뭐 어떤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약간 이러한 말들이 직접적으로 오가는 것보다 지금 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기님이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된 거면 그럼 지금 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럼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음, 맞는 거죠? 라고 하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그쵸.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음, 우기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들리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논점을 흐리고 음, 나를 나쁜 음. 사람으로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수동적 공격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동적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인트로에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피해자의 입장을 취해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도 어떻게 보면 그 수동 공격의 한 형태래요. 했을 때 우기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동 공격적 형태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입장이나 아니면 서로 대화 상태에서 각자의 입장을 이제 프레임을 다시 지으면서 그런 관계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본인이 어떤 형태든지 가끔씩 을의 입장이 갑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을 되게 빠르게 눈치를 채고 네네. 그런 스탠스를 취하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특히 사회생활 하면 그때 참 이게 수가 뻔히 보여서 더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뭔가 체크메이트 당한 기분이고 이러는데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는 음,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른이잖아요. 그럼요. 어른스러운 어른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나오는 순간 저희 잠시 테이크 타임 하고 약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딱 그 상황 자체를 정확히 딱 무마시킨다. 그 순간을 피해버린다. 그쵸? 왜냐면 그 회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공격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수동적 공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정리를 싹 하고 다시 한 번 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좋게 좋게 하는 게 정말 저는 어른스러운, 제 입장에서 좀 어른스러운 그 상황을 좀 타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이제 우기님이 말씀하신 것도 수동적 공격이 맞고, 그리고 이제 음파인 제가 생각하는 수동적 공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최근에 저희 단톡방에서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우리 주제에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또 교양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절대 팟캐스트 출연 안 하실 분인 게 너무 자명한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이런 고맥락 대화 너무 재밌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워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 공격도 진짜 그 교토식 화법처럼 어떤 그 의도를 좀 숨기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돌려가는 거거든요. 그쵸. 한번 돌려가는 거죠. 근데 이 돌려가는 걸 서로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반응하는 것까지가 수소적 공격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서로가 그것에 대한 지능이 있어야 되고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워드에만 집중하면 절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되게 고지능적인 방법인데, 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뭘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이 들지는 않으시겠죠? 그분은 절대 그 이런 거, 킹키님과 네, 듣지 않으실 거예요. 듣지 않으실 테니 이제 말하자면 저는 그분한테 약간 전응통을 드려요. 뭐 한다고요? 전응통이라고 해서 전응통. 네네. 네 이제 그런 고맥락에 관련된 약간 돌려가기를 하시면은 못 알아먹는 척을 합니다. 응? 그게 뭐지? 먹는 건가? 하면은 약간 화를 내세요. 그런 전응통을 받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맞죠. 사실 근데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데도 얘가 지금 의도적으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화가 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는 알아먹는데 모르는 척 한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풀기 위해서 귀찮으니까 말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맞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진짜 전능하신 분들에게 한없이 관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퀸퀸님 말고 정말 그 고맥락계 제가 우아지신 분이 계세요. 정말 지능이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정말 교양이 많으신 분이라서 사실 이제 그분이 가끔씩 어떤 단어나 예술 작품이나 어떤 역사를 얘기할 때 사실 못 알아들 때가 가끔 있단 말이죠. 저가 이제 그럴 때 저도요. 네, 좀 살짝 아차 싶기는 한데 나의 이런 무식함을 뽐내기가 싫어서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이 가끔씩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진짜 못 알아들으면 관대하게 잘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기님 같은 경우에는 고지능자라고 어느 정도 너랑 나랑 동급인데 너는 왜 멍청한 척하니 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응통이라는 게 저는 너무 와닿았던 게 이런 고맥락 대화가 수동적 공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아방수가 이기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럴 때는. 맞아요. 나는 너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게 좋은 건가? 맞아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비꼴 때 칭찬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칭찬을 그냥 있는 그대로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거기서 그 모든 공격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퀸퀸님이 좀 더 한 발짝 나가는 게 음. 완벽한 칭찬을 하지 않아요.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진짜 이제 아방수를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함정을 파는군요. 그쵸. 이제 좋다 하고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은 네. 진짜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의 수준은 거기까지란다가 돼버리는군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러게요. 왜냐면 퀸키님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뻔히 보이거든요.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수동적 공격이 이렇게 정의가 된 이유에는 결국에는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스스로 공격하는 방법이 칭찬이라고 했던 거랑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퀸퀸님이 팠던 2차 함정 같은 느낌이기는 하죠. 근데 그래서 결국엔 상대방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일부러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알아듣는 사람한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싸움 거는 거로 들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상대방에게 좀 꼽을 주고 싶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내가 꼽을 당할 때 하는 방법이 이제 상대방이 했던 정말 보통 가져온 결과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승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은 정말 노력했구나로 항상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정말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그 작업물을 그냥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음파님하고 몇 번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 머릿속에서 좀 지나가는 것들이 좀 있네요. 아니요. 저 우기님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작업물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끔 사진 찍으러 많이 갔거든요. 그쵸. 제 인스타에 사실 우기님 사진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녀가 원하는 추구미와 제가 그녀한테 발견했던 그런 뭐랄까 매력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 그렇구나 하고 넘긴 건데 약간 방금 말씀하신 걸로 한 번 더 확고하게 그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네, 맞습니다. 그때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 기분 좋았죠. 유하게 잘 넘어갔으니까. 근데 저는 운파님과 만날 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재밌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만남 자체가 좀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서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만나면 또 항상 컨텐츠를 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좀 즐거웠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동적 공격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공격을 만약 제가 받았을 때는 그냥 진짜 그냥 아방수 전법을 항상 쓰는 것 같아요. 잘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퀸퀸님 같은 경우가 사실 저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해 보신 적은 없지만 함정을 파서 공격을 하면 저는 그럴 때 칭찬을 선택적으로 받아먹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었던 게 이제 후궁 중에 너는 정말 크게 될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칭찬을 들으면 맞아 나는 정말 크게 될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넘기는 그 후궁이라는 말을 그냥 삭제해버리는 거죠.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거. 맞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이제 우기님 같은 경우에 수동적 공격이 사실 리프레임하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탈피하는 방법은 그 순간 전체를 잠깐 소강시키고 상황을 다시 만들어 버리면서 만들어졌던 맥락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랑도 제 방법이랑도 어떻게 보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만들어놨던 어떤 흐름 자체를 맥락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고 그냥 내가 취하고 싶은 부분만 취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성적 공격은 결국에는 어떤 맥락적인 공격 그리고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니까 어떤 이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스라이팅으로 다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항상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제 그럴 때 수성적 공격을 통해서 맞아요. 좀 유하게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가 막 20대 초반처럼 네. 뭐 어떤 친구들을 만날 때 뭐 네.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뭐 어떤 쌍욕을 한다든지 어머. 쌍욕으로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쌍욕으로 끝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머. 좀 그렇잖아요. 너무 상스럽죠. 근데 저는 퀸키님한테 가끔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냥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남자의 싸움으로 그냥 쌍스럽게 그냥 가시는군요. 아니요, 똑같은 여성의 싸움인데 이제 뭐 그런 거죠. 다 똑같이 뭐 2년 전년 이러면서 술자리에서 싸우는 것 마냥 장난스럽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런 화법 같은 경우가 연인 사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어떠세요? 연인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제 본심은 항상 직접 공격을 하고 싶죠. 너 이거 아니야. 맞아요. 너 이딴 식으로 살면은 너 인생 망해.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또 그러면 네. 또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저를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눈가가 지금 촉촉해지셨는데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몇 명 생각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그거고 안 맞는 거였으니까. 맞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직접적으로 직접 공격이라 하기에는 좀 연인 사이에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수동적인 공격에 뭐 어떤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같은 경우 이 사람 정말 약간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렇게 뭔가 좀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우기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속 다 터놓고 진실되게 얘기했을 때도 서로 상처받지 않은 어떤 건강한 단단한 관계를 원하신다고 들려지는데 맞을까요? 맞죠? 이제 이것도 매일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야기가 필요할 때 네.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뭔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잖아.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얘가 기분이 나빠할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진짜 조금 너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약간 네. 미리 언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사실 서로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서 약간의 관계가 살짝 멀어지는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살짝 멀어졌기 때문에 더 그 대화가 다 끝나고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면 뭔가 격렬하게 더 불타오르는 느낌이랄까? 그쵸? 약간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한번 싸우고 뭐 화해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화해 키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맞아요. 다 약간 화해 제스처는 다양하니까. 그럼요. 근데 실제로도 뭐 친구 관계에서도 한 번씩 오히려 안 싸운 친구보다는 싸운 친구랑 좀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고 맞아요. 의견 충돌이 있는 친구랑 좀 자주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에 서로의 진심을 표현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인 사이에서 사실 이게 제 정말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수동적 공격 화법을 되게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버리는 상태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예쁘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고 아까 그 단톡방에서 우기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는 되게 아프게 찌르는 형태로 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원래 저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원래 저의 화법이라서 이제 제가 사회화가 되기 전에는 진짜 개쌉티 대화고 뭔가 공감과 배려가 전혀 없는 식의 워딩을 많이 해서 학창 시절 때부터 그런 관련된 이야기로 트러블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예쁘게 하기, 상대방의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하기를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럼 본인 스스로도 좀 답답하시겠네요. 맞아요. 이게 나는 그냥 상대방한테 좋게 말하고 싶은데 결국 그 뒷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워딩을 계속 사용하는 나의 모습이랄까? 한 번쯤은 시원하게 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건 맞아요. 한 번쯤은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우기님을 통해서 한번 그걸 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저요? 한번 시원하게 그냥. 저는 그렇게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좀 잘 알아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상하다. 근데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느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연인 관계에서 중요한지부터 시작했던 이야기인데 좀 이렇게 좀 크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인 사회에서 돌려 말하는 거는 아까 우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썩 건강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매 순간 그렇게 진심박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심박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형님이 계세요. 이제는 이제 한 예순을 넘어가시는 분인데 엄청 존경하는 선배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막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정말 의도치 않게 그 같이 있는 그룹의 어떤 분의 옷을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살짝 그때 당시에는 살집이 좀 있으신 편이었단 말이죠. 근데 축구 유니폼 같은 네. 걸 입으셨는데 이제 그게 축구 유니폼이 얇아서 몸 라인이 되게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 그쵸. 그런데 이제 다른 축구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그런 라인이 좀
보여서 미관상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유니폼 입었을 때 너무 그 라인이 예쁘게 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와, 형, 그 옷은 정말 예뻐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박장대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얘는 참 말을 예쁘게 한다라고 그분도 이제 돌려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비꼬는 것도 아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은 참 예뻐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가 다른 옷 입었을 땐 예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라고 하시는 거죠. 아, 그쵸.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 내가 진짜 어느 순간까지 이 사람이 참 뭐랄까, 그러니까 숨 쉬듯이 교토식 화법을 쓰게 된 걸까라는 어떤 현타가 오는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말을 안 하다가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꼬아서 듣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운파님에 대한 속마음은 뭐 지금까지 옷이 안 이뻤던 뭐 어쨌던 그래도 오늘 봤을 때 그분의 착장이 되게 이뻤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오늘 옷은 되게 이쁘신데요? 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냥 그럴 때 이제 정말 아방수처럼 아 오늘 이 옷은 진짜 이쁜 거구나 라고 일단 받아들이면 좋은데 네네. 이게 다 어른이 돼서 그런지 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입었던 옷들은 별로였단 이야기인가? 약간 이제 꼬아서 듣는 거죠. 좀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쵸. 그냥 오늘 이쁘다 약간 이렇게 말한 건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일반 뭐 해남 커플들도 뭐 여자친구가 나 오늘 어때? 오늘은 이쁜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자친구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안 이뻤단 소리야? 맞아요.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쵸. 이쁘다고 이쁜 걸 이쁜 거다고 해준 건데 맞죠. 그래서 이게 참 그 게이라는 존재, 호모라는 존재까지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페미닌한 부분과 머스큘린한 부분을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특정질 수 없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생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도 솔직히 내 스스로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그 장단이 타인의 장단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장단도 참 복잡해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요즘 되게 단순해졌거든요. 드디어. 드디어, 어떻게 단순해지셨죠? 그냥 이제 배고프면 배고프고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고 뭐 그럼 운동 가고 약간 되게 단순해졌어요. 이제 모든 걸 좀 사실 일부분을 좀 내려놨어요. 어느 순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옛날처럼 모든 거 예민하게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맞아. 그럼 내가 지쳐요. 맞아요. 지친 나를 보고 그냥 살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내려놓으니까 그냥 배고플 때 배고프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고 그냥 좀 명확해진다 해야 될까요? 좀 사람이 좀 단순해지는 게 좋을 때가 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그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과도 또 어떻게 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스스로를 그렇게 계속 볶아치다가 이제 볶아쳐봤자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결국에는 행복하고 먹고 살자고 하는 짓들인데 어떻게 보면 초탈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제에 다다르셨군요. 맞아요. 굳이 복잡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 음, 오는 사람 있으면 가는 사람 있고 가는 사람 맞아요. 있으면 오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제 직전 에피소드가 이제 전에 아사님과 녹음했던 에피소드에서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회피형, 불안형, 혼란형, 안정형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 각자의 기질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고 났을 때 진정한 안정형에 도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뭔가 인생의 진리는 다 통하나 봐요. 이런 수동적 공격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고맥락, 뭐 지능적인 어떤 맥락의 싸움도 가끔씩은 되게 재밌는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대화하고 교류할 때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진심만 통할 수 있게 대화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게 약간 같은 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진심을 전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긴 하지만 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언어이긴 한데 이제 언어만으로 그 상황 모든 걸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나의 진심을. 그게 참 어렵죠. 그리고 맞아요. 그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이 모든 게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복합적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동적 공격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맞네요. 사회가 좀 삭막해졌죠. 옛날처럼 뭔가 낭만이 있던 세대나 이런 거 다 지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잖아요. DM을 한다든지 아니면 맞죠. 뭐 어떤 뭐 메시지를 쓴다든지 이런 게 만연하다 보니까 좀 가면을 쓰는 느낌이 더 없지 않아 있죠. 많이들. 과거보다는 좀 더 문자로 서로 소통하는 횟수가 더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조라든지 바디랭귀지라든지 눈빛 같은 경우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의도했던 말과는 다르게 곡해되어서 왜곡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수동적 공격형이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신다는 걸까요? 맞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 문자 말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제 문자 말투가 썩 좋지는 않다고 인지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게이들 사이에서 뭐뭐 햇쑥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뭐뭐 했기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그 예민한 부분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 자체가 좀 재밌어지잖아요. 그런 짤도 있잖아요. 우리 서로 싸울 때 끝에 용을 붙이기로 해용 하면서 그 용용 붙이면서 랩하듯이 막 싸우는 그런 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것처럼 그 문자로 전달되는, 우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자로 전달될 때 나의 의도랑 나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세요? 쿠셔너라고 그러죠. 이제 뭐 어떤 나의 의도를 전할 때 좀 더 매끄럽게 전하고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플러피하게 좀 약간 푹신하게 좀 받기 위해서 음. 상대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약간 쿠셔너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 운파님이 이야기했던 뭐뭐 했기 뭐뭐 했기윤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런 게 일종의 쿠셔너가 아닐까 싶어요. 맞네요, 그 맞네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들을 보면 저희는 이제 뭐 음성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내일 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는데 네. 텍스트로 넘어가는 순간 그거 우리 내일 봐요. 약간 이제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네네.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네네. 당연히 저도 이모티콘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정말 맛있으세요. 가끔 제가 그 텍스트를 쓰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기 힘들다. 저 그럼 음성 메시지 보내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저희들이 대화할 때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메시지 전달도 되게 명확하게 잘 되고. 이거 뭔가 말은 하고 말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네. 텍스트 쓰는 것도 좀 힘든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바로 녹음을 해서 보내는 게 낫겠다 할 때 자주 씁니다. 음성 메시지를 음. 녹음을 해서 자주 보내요. 근데 안 그래도 이게 또 요즘 사회에서 수동 공격이 만연해지는 사회랑 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카톡도 잘 안 하고 이제 인스타 DM도 옛날에는 한창 페북 메시지를 많이 쓰다가 이제는 음성 메시지로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한다는 식으로 넘어갔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음. 근데 이게 또 아사님 에피소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사님도 그런 자신의 말이 문자로 전달될 때 왜곡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싫어서 카톡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대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제시드렸던 방식이, 중국 사람들은 채팅치기 힘들어서 음성 메시지로 대화를 한다더라. 그래서 그때도 애인이랑 연락할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락을 하게 되면 그냥 음성 메시지 보내라 라고는 했는데, 또 우리 우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게 해답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사람 목소리 들을 수도 있기도 하고 정확한 음. 나의 뭐 어떤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로 걔 기분이 어떻구나 이걸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뭔가 썸을 타거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했던 말과는 좀 다르게 곡해하는 것 같다 하면 그냥 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상대방도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는 답장을 기대해요? 아니면 별 생각이 없어요? 저는 별 생각 없어요. 방금 운파님하고 제가 음성 메시지를 많이 보내긴 했지만 보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제 할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할 일 얘기하면서 알아서 답장 이렇게 보내는 느낌으로 했었죠. 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답장을 근데 여기도 조금 다른 디테일해져요.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이제 답장을 기다리는 거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내가 보낸 거에서 똑같은 뭐 음성 메시지가 오길 바란다 음, 라고 하면은 이것도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뭔가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그쵸, 맞아요. 상대방한테 이 정도 노력을 했을 때 상대방도 네, 그만큼 또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 이게 확실한 기브 앤 테이크가 있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끼리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음, 뭔가 썸을 타고 그쵸. 약간 이제 연애 관계에서 네. 내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얘도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음흠. 조금은 저는 오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못할 수도 그쵸. 있는 건데 맞아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음흠. 아니면은 저도 하다가 안 되면 텍스트로 바꾸는 거고 이런 건데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걸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우기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또 느껴지는 게 저희 둘이 같이 놀 때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가 어떤 깨달은 어떤 진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진리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라 방금 그 우기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여자도 네. 과거에 상대방이 왜 내가 했던 노력만큼 해주지 않지라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 관계 속에서 상대한테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 내 스스로가 너무 욕심이 과했다. 라고 반성을 하면서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언니 고생이 많았어요.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정말요. 얼마나 수많은 고름 짜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고름 짜는 시절이 있었는지. 내가 뭐가 문제였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뭐 음성 메시지 보내거나 이럴 때 귀찮을 때 있거든요. 그죠. 많이 귀찮죠.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을 덜 좋아해서 라고 하면은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는. 예. 뭐랄까. 확실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람마다 빠지는 속도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나라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뭐 3일 안에 다 빠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어떤 사람은 3일 걸렸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걸리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그거에 나도차도 이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빠지기까지가 약간 나랑 동등하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올라온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시기가 똑같지 않음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이해를 넘어서 이제 배려하는 단계까지 가신 거군요. 그쵸. 이제 뭐 그러든 말든 뭐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보고 음, 싶으면 연락하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약간 안정에 가까운 형태를 드디어 이루셨군요. 그쵸. 이제 약간 50대 골든미시 같은 말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제 자신이 좀 더 중요해졌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이제 또 우리 우기님도 조만간 연애를 다시 시작할 것만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왜 이렇게 다 팟캐스트 나오시는 분들이 다 뭔가 모르겠어요. 이 요즘 시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어떤 뭔가 사랑의 싹을 움트기 너무 좋은 비옥한 토양의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얘기 녹음을 하면서 드는데 우기님도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게릴라 라디오가 네,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약간 맞습니다. 자아 성찰이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훌륭합니다. 이걸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또 저희와 함께 하면서 각자의 사랑을 찾아, 사실 사랑이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스스로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누구를 만나서 연인 사이가 되어야지만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만큼 또 큰 원동력은 없지 않습니까? 큰 도파민은 없어서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또 살 수 있는 순간이 또 도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삭막한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음,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두 명, 친구 포함해서 이제 맞아요.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지 같은 경우에 마지막 질문지가 결국에는 저는 수동 공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수동 공격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어느 정도 답을 했던 것 같아요. 해서 이 질문을 좀 더 발전시켜서 대화할 때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뭔가 본인만의 꿀팁 같은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대화는 해야 되고 네, 대화는 해야 되지만 내가 대화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오는 게 이제 뭐 수동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꼬는 거라든지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응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방수가 승리하는 세계관. 네. 이제 근데 거기에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뇌를 빼고 가끔 이야기를 해요. 네,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운파님이랑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네네, 이제 운파님이 요즘 유도는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잘 다니고 있냐? 근데 요즘 도복이 좀 안 맞아서 문제야. 라고 말하면 대화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 딱 드는 생각은 그래서 어쩌라고가 생각이 나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들다는데 뭐 맞아요.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더 이상 뭔가 후속 질문이 안 나오도록 흐름을 그냥 대화를 하기 끊어버리시는군요. 싫다. 맞아요. 이게 약간 뇌 빼고 대화하는 건데 좋아요. 한번 써봐야겠는데 일단 네, 이제 뭐 킹키님이랑 그 킹키님 친하신 그 정말 엘레강스한 여왕님 네 여왕님. 그분들한테 안 통해요. 왜요? 왜요?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냥 대놓고 말해요. 너또내 빼고 이야기 안 해? 얘 정신 차려. 얘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이제 그분들한테는 좀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어머 바로바로 기깔나게 눈치채시는구나. 그럼요. 좋아요. 이제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는 뇌 빼고 대화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이 도저히 그거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뭐 공감해 줄 수도 없는 정말 개 뜬금없는 어쨌든 같은 주제지만 거기 주제에서 파생된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버려서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는군요. 왜냐면 대화하기 싫은 것 자체가 일단 주제가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화를 나도 하고 싶고 상대방도 하고 싶으면은 정말 좋은 형태로 흘러갈 건데 맞아요. 애초에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다라는 말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저는 맞죠. 되게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떤 회사 상사라든지 아니면 그쵸. 직장 동료인데 좀 껄끄럽다라든지 이런 음,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저는 맞아요. 그때도 어김없이 바로 그냥 내빼고 대화를 합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이제 보통 뭐랄까요,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들 텐데 역시 옥냐는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에너지를 좀 더 비축하고 다른 데 쓸 수 있죠. 너무 훌륭하죠. 솔직히 나의 이 소중한 에너지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 존재들에게 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지내고 사실 뭘 먹었고 뭘 저녁마다 하는지 궁금하진 않거든요. 맞죠. 몇몇 소중한 사람 빼놓고. 아, 그렇죠. 이제 내 사람들 빼고놓고 궁금하지가 않은데 물어보지도 않은 걸 왜 자꾸 이야기할까?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스몰 토킹을 하면서 친밀감을 그쵸. 높이고 싶은 거는 이해는 되나 그러나 그런 걸 받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그쵸.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좋네요. 저도 한번 써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할 때 좀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오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빼는 방법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대방과 저를 동일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순간부터 상대방의 영혼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빙의를 하시네요. 빙의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순간적으로 되게 재밌어져요. 근데 되게 긍정적인 방법 같아요. 어떤 측면이 그렇게 느껴지셨죠? 그분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뭐 저맥락이든 고맥락이든 상관없이 일단 트랙을 다른 데로 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아예 그냥 이렇게 회피해 버리시는 거죠. 아, 그쵸. 이제 근데 대화를 좀 더 재밌게 느끼게 된다는 이제 운빠님의 말이 좀 전에 감명 깊게 들렸던 게, 네. 아,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 뭔가 재밌게 긍정적으로 이끌어내 가는구나. 그럴 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수많은 저만의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서 저는 결국 제 스스로 정신 승리하는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타파해 왔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순간에서라도 정신 승리하면 원효 대사의 해골물이죠. 정신 승리하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화하기 싫은 상대랑 대화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보통 그럴 때 상대방이 꺼내는 주제가 불편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하는 말투가 불편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주제를 꺼낸 분명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제를 꺼낸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가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상황이 있고 그 사람만의 맥락이 있어요. 근데 되게 그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언제냐면은 그 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마음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아닌가요? 네, 예수님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아, 정신까지 예, 그 모든 어쨌든 선조들의 지혜를 받아서 종교적인 힘까지 써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 노력을 저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겠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의 빙의 되는 거. 근데 싫어하는 네? 사람의 빙의 되는 한두 번씩 연습을 하다 보면 그냥 이게 큰 에너지가 들지도 않고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싫어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사실? 내 마음에 안 든 죄가 있죠. 그쵸.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음, 그렇게 태어난 게 뭐, 죽일 수도 없고. 그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 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자체는 참 좋단 말이죠. 나쁘진 않, 모든 생명체는 다 아름다운 측면들이 하나씩은 있으니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운파 씨 참 가식적이다. 이런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겠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싫은 건 싫어요. 그러네요. 저 아직까지 에너지가 좀 있나 봐요. 그래도 없다 하는데 아직까지 또 포기 못하는 어떤 이상이 있나 봐요. 제가 운파 씨와 함께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어요. 저 여자 보통 내기 아니다. 맞죠. 사실 몸은 힘들지만 정신으로 버텨냈죠. 그쵸. 이제 느꼈죠. 아, 함부로 삐대면 안 되겠다, 저 여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우기님이랑 같이 있던 단톡방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맥락으로 놀리면서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기님이랑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기님과 에피소드를 녹음한 지 이제 3회차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뭔가 각 게스트마다 에피소드 주제도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질문지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하지만 어떤 주제를 하든지 간에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게스트마다 흐름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우기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에 뭔가 정신적 승리 아니면 뭐 인생의 진리 뭐 아니면 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나만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제 내 이웃도 사랑을 해야 되고, 내 사랑도 내가 해야 되고, 날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약간 좋은 에너지가 네,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쇼츠 중에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네, 이제 본인이 힘들 때 이제 최하정 씨가 이제 정선희 씨한테 해줬던 뭐 또 조언 같은 게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날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나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말하니까 네, 최하정 씨가 그 따라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정선혜 정선희 씨가 너무 씨가 따라하더라고. 그러니까 팩트를 이렇게 탁탁 치면서 널 그냥 이유도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어머, 그치?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치? 퉁쳐? 퉁쳐. 저도 그거 봤어요. 라디오스타에서 나와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라디오스타였어요, 라디오스타. 맞아요. 근데 그 말 듣고 맞는 말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세상으로 따져봤을 때 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굳이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런 거 그럼요. 신경 써야 되나? 약간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음, 내려놨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요. 내려놓음에 성공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수동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녹음을 한 거긴 해요. 이번에도 사실 원래는 내일 예정되어 있었지만 텐션을 또 끌어올려가지고 그쵸. 이렇게 또 좋은 흐름일 때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녹음에 담아보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녹음은 또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에 대한 약간 특화된 주제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도 몰랐던 이제 운파님에 대한 좀 어떤 네.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어떤 확신이죠? 아, 저 사람 싫어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아, 그래요? 저 평상시에 노를 잘 얘기를 안 해가지고. 노를 이야기하셔도 돼요. 저는 노 이야기하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또 노력해 볼게요. 우기님한테 먼저 노라고 얘기하는 연습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사람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참 이제 우기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뭔가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에 대해서 우기님만의 나름대로 내리신 정답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같은 결을 좀 하다 보니까 그치 맞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라고 되새김질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많은 힐링과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서 저희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이 조금 느려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까지 업로드가 되니까요. 기다려주시고 청취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출되는 플랫폼은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편하신 플랫폼을 선택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동적 공격에 대해서 본인만의 이야기, 본인만의 생각 아니면 운파나 우기에 대한 어떤 소회를 남기고 싶으시면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그리고 팟빵에 댓글을 달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랑 소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식성 탐구 프로젝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본인의 식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긴 글로 저희 공식 이메일이 있거든요. 게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gmail.com으로 사연 신청 혹은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긴 글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또 업로드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가끔 저가 팟캐스트와 관련된 어떤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으면 스토리로 가끔 쓰레기통처럼 저의 감정을 배출하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공식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공식 인스타는 게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팔로우업 하시고 관련된 소식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였고요. 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